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 본부장 신규상입니다. 21대 대선이 벌써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주요 지역의 표심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지역에 지금 21대 대선 표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경기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죠? 지난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했지요. 네네. 아주 네. 표차가 작았죠.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경기도민은 이재명 후보에게 5%포인트 이상의 표를 좀 몰아줬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가 50.94%, 윤석열 당시 후보가 45.62% 이렇게 득표를 했는데요. 네네. 당시 선거가 이제 1% 내에서 난 승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5%포인트는 큰 차이라고 봐야겠죠. 역시 아, 경기도민의 선택은 그때에도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랬었죠. 이번 21대 대선 선거의 좀 현재까지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 선거 흐름은 이제 판세보다도 역시 경기도민에게는 좀 특별한 선거라는 게 의미가 좀 있는데요. 유력한 후보 두 분 다 네.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경기도지사 네.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에 이어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경력이 있죠. 예, 그렇죠. 예. 네네.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 내리 3선을 한 분입니다. 네, 네. 삼선하셨죠. 네. 네. 국민의힘 전신이 이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재선을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경기도가 정치적 고향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는 이번에 각별한 선거가 되겠고요. 경기도는 대권의 무덤이다. 이런 속설이 음, 있었어요. 예. 그런 속설이 나온 이유는 경기도지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유력한 지사 시절에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낙선을 경- 했군요. 그동안에 보니까. 경선에서 네. 낙마하든가 아니면 본선에 음, 진출했다가 음. 낙마했습니다. 네. 다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인재, 손학규, 남경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부분 유력한 정치인들이었잖아요. 어쨌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재명 후보조차도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는 대권의 무덤이라는 속설이 좀 더 힘을 얻게 됐죠. 이번 선거가 속설을 깨는 선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음, 선거는 굉장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경기도지사는 대권 무덤이라는 이런 징크스는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아직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역시 판세는 역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대 선거 결과만 놓고 봐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의 우세로 점쳐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뚜렷한 우세 한쪽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거죠, 같이. 그렇죠. 전체 선거 판세와 별로 다르지 않고요. 네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심과 농촌, 어촌이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큰 광역자치단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흐름과. 음.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고 역대 선거 결과만 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지역을 보면, 네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수원이나 성남 등 대도시에서 강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분당이나 과천 등 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 높은 네네.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네네.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될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뭐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농업 인구가 많은 곳, 이천이라든가 용인 수지. 용인 수지는 뭐 여기 농촌 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고요. 좀 비교적 경제력을 갖춘 고령층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네네. 포천, 양평, 가평, 여주, 이천 이런 곳이 보수 텃밭으로 분류가 되고 지난 음, 선거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많은 표를 준 지역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은 변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는 굉장히 큰 프레임, 뭐 논쟁의 틀이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프레임이 내란 세력 척결 네네. 이런 거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그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곳이 용인 수지인데요. 아, 예. 네,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 그렇지만 지난 2024년 치른 총선에서는 우승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어요. 음, 물론 표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음, 0.54%포인트 정도인데 어쨌든 의미 있는 변화라고 느껴지고요.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바람이 더 많이 부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당, 과천, 이천 네, 이런 네. 쪽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치르는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 이제 척결, 심판을 잘 애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프레임이 잘 먹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 프레임이 이제 보수 지지층, 중도나 보수 지지층 표심을 얼마나 많이 흔들었는지 이게 오는 6월 3일 분당과 음, 과천 같은 곳의 투표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또 분당, 과천의 투표 결과가 경기도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볼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그렇군요. 용인 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네네. 분당, 과천, 이천의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선거구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네. 이번 대선에서 경기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 선거에서도 경기 지역은 이제 부동산 문제가 네, 역시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역시 부동산 문제가 경기도민들 표심을 좀 흔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인구가 많은 도시다 보니까 부동산, 뭐 집은 적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번에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일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평촌, 분당, 일산, 예. 삼본. 이런 아, 지역은 이제 재건축 문제가 사실은 핵 이슈입니다. 늘. 음,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요거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쉽게도 이번 대선은 공약이 잘 안 보이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공약 같은 디테일함보다는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네, 네. 특히 뭐 내란 세력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공약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과 내 삶에서 중요한 공약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좀 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짧게 잘 핵심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